그 이강인 선수의 그 에이전트 소속사 아시는 곳입니까? 하비 가리도라고 부르는 친구죠. 이 발렌시아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고. 어허. 뭐 아니 오늘 죄송한데 이게 자세가 나는 에이전트가 예. 자기가 어디 갔다는 거를 자기 SNS에 저렇게 막 올립니까? 나도 처음 봐요. 저걸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야, 얘 초짜구나. 왜? 약간 그 경험이 부족한 거에서 우러나오는 스스로의 신기함. 우와, 내가 이강인 때 맨시티로 왔어. 그리고 뭐 어디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야. 찍은 사진을 보면 위치를. 그럼. 근데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협력 호텔은 메리어트예요. 그리고 맨시티는 하얏트에 방을 내줘. 그러니까 구단에서 내줘서 와라가 아니라 자기가 잡고 갔어. 봐봐. 패팽 도는 거 있잖아. 탁탁 해서 왼발로 탁 해서 탁 돌았어. 탁탁 두 번 쳤어. 근데 왼발로 크로스를 왼쪽에서 촥 올렸는데 홀란드가 으쌰 하더니 북 뜨더니 빵 떴어. 그러면 홀란드가 누구한테 오겠어? 강인이한테. 이강인한테 오죠. 네가 희찬이 동생이라며. 야, 너 희찬이 동생이라며 번쩍 안아주지. 이게 지난번에 말이죠. 진짜 마요르카에서 거북선 태워서 맨체스터 운하를 넘어가는 이강인. 네네네. 사람들이 다 저 형 또 헛소리 한다, 쉰소리 한다, 또 그냥 쪼가 쪼했네 이랬는데. 네. 물론 뭐 간 건 아니지만 네. 나오니까 이거 도대체 뭐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맞추셨잖아요. 사실 뭐 토트넘 뭐 사이로냐면 유명하기도 하고. 사실 김민재 나폴리, 전 진짜 이런 것도 놀라웠거든. 소소하죠. 예, 소소한 이야기들이죠. 아니 김민재 나폴리 누가 맞춰요? 뭐 저는 이제 큰 것들은 나중에 또 있으니까 소소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들었던 것도 꽤 되는데. 네. 에이전트들이 보는 그냥 감이에요? 아니면 그 현장에서 도는 말들을 좀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나만의 그거죠. 예, 나만의 네트워크. 예. 나만의 네트워크다. 에이전트들이 이제 그 업무에 대한 쉐어링을 하긴 하지만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까진 않아요. 아니 지난번에 그러면 그냥 맨시티도 그냥 하셨다는 거죠? 아니죠. 그거는 절대적으로 근거하에 한 거죠. 전술적으로 가장 맞는 팀이 얻을 것인가. 저번에 뭐 내가 얘기하니까 비웃더만. 이게 뭐 전술 분석한 거다. 전술적으로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박성배 감독님도 그 얘기 하셨더만. 똑같은 얘기를. 하이 니들 그걸 하셨더만. 상호 형이 따라한 거다. 아니 같이 알고 있는 거죠. 같이 따라한 게 아니고 동시에 알고 있었는데 먼저 하신 거지. 하이블럭, 미들블럭, 그렇죠. 뭐 이렇게 로우 뭐 이런 거. 하이블럭에서 볼 소유를 많이 가진 팀이 이강인 선수가 더 빛날 것이다. 그렇죠. 좁은 공간에서 공을 지탱하는 힘이 강하니까. 그러면 그런 팀을 찾아보면 맨시티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이강인 존재에 대해서. 테나는 이강인을 모를 거예요. 네, 아약스에서 와서 맨유 갱생의 길에만 집중을 했지 외곽으로 외부의 선수를 뭐 여기 누가 있나 우리 스타일 맞는 선수 있나 찾기에는 스카우트 팀만 알지 테나 감독 모를 거란 말이에요. 맞아. 내 팀 구제하는 거에 지금 110% 에너지 써도 부족할 판에 야 다음 시즌 누구 데리고 올까 이걸까지 내가 보고받아서 그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거지 테나는. 그렇지. 근데 가르디올라는 계속 저 새끼 나가면 하나 데려와야 되는데 쟤 나가면 또 하나 데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균도환도 그렇고 뭐 아무래도 나이도 좀 있고. 테나가 아약스 시절에 이강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뭘 영입을 해. 그때 뭐 임대 때문에 에이전트 컨택을 한 거지. 에이전트들이. 에이전트 컨택한 거지. 그렇겠지. 에이전트나 뭐 스카우터들이 보고서 같은 걸 쓸 수 있어. 감독들도 알고 있었다는데 하는데 감독들이 이강인 선수 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좋은 선수예요. 이러고 가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가서 틀어보지 이제. 이런 애구나 이러면서. 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까? 많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맨시티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본 거다.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예. 그 이강인 선수의 그 에이전트 소속사 아시는 곳입니까? 하비에르 가리도. 하비 가리도라고 부르는 친구죠. 이 발렌시아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고 잠깐 하고 금방 은퇴를 했습니다. 몸도 부상도 있었고 그래서 은퇴를 해갖고 이강인 유스 때부터 봤으니까. 어렸을 때 한국 상호형도 왔었어요. 그러더라고. 네. 자기가 연령별 대표팀으로 이강인을 데리고 스페인 전지훈련 말라간가? 갔는데 그때부터 아마 있었던 친구 같다고 해요.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가장 메인 선수더라고요. 그렇죠. 에자줄리 모로코 대표팀 뛰었던 두 공격수. 정도 선수가 유명하고 나머지는 좀 그러던데. 네. 그래서 보니까 두 선수를 되게 신경을 당연히 많이 쓰겠죠. 유럽 에이전트들이 원래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대형 회사들은 처음부터 대형 회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겠지. 이렇게 몇 명이 있는데 대형이 하나 걸려. 몇백억짜리가.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거 수수료 받고 이제 에이전트 그만해야겠다. 얘만 관리하고 끝내야겠다 하는 애들이면 이제
그냥 소소하게 사는 거고, 이런 애가 계속 생기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러면 또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가 생기고 또 하나 생기면 이제 대형 회사를 차리는 거지. 그게 조르지 멘데스 같은 지금 친구들이 되는 멘데스나 요번에 그 라이올라가 그만두면서 브라질 여자 변호사가 이제 선수를 맡았잖아요. 아 그래요? 몰라요. 그 홀란드를 그 여자가 옮긴 거예요. 야 그쪽 바닥이니까 혹시 잘하네. 죽었다고 해서 회사가 없어지지는 않아. 라이올라는 뭐 타계했죠. 네. 그러니까 사라졌지만 그 회사의 파트너였던 여자 변호사가 이제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 선수를 터트려가지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빵 터졌다 치면 에이전트가 얼마나 벌 수 있어요? 워낙 대형 선수고 팀끼리 하이제킹 하려고 경쟁이 치열하면 수수료로 한다고. 너 많이 줄게 좀 땡겨와줘 이렇게. 그렇지, 너 수수료 그게 라이올라 아닙니까? 나 너네 줄 테니까 나 수수료 이만큼 줘. 그래서 라이올라 같은 경우가 돈을 많이 버는 거죠. 포그바 딱 내놓으면 다 데려가고 싶지. 그렇지, 한참 좋았을 때. 그럼요. 홀란드 다 데려가고 싶지. 그럼 선수 한 명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막 몇백억씩 버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면 진짜 한 선수만 해서 끝내는 싹 사라져. 자 그러면 그렇게 한 명 재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내려봐 댓글. 나 어린 놈의 새끼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댓글 좀 내려봐봐. 존나 재미없네. 이강인 어디 가냐고? 네가 알아봐 이 새끼야. 차근차근 설명해주는데 어디다 대고 지금. 왜 궁금하네요. 나는 세상에서 징징거리는 애하고 버르장머리 없는 애가 제일 싫어. 내가 못 볼 줄 알았지. 내 눈이만 매 눈이요. 아니 근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하비 가리도 이강인 선수 에이전트. 저쪽만 보지 말고 저를 좀 봐요. 뭐 댓글 쓸 수 있죠. 맨날 보는데 뭘 또 봐. 예. 아니 이런 식으로 나는 에이전트가 자기가 어디 갔다는 거를 자기 SNS에 저렇게 막 올립니까? 나도 처음 봐요. 이게 관종인가? 어저께도 자기 맨체스터에 있다라는 느낌이 하나 올리더니, 아니 이게 저걸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야, 얘 초짜구나. 왜? 그러니까 다 이 비밀리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약간 그 경험이 부족한 거에서는 우러나오는 하나의 스스로의 신기함. 우와, 내가 이강인 때 맨시티로 왔어. 야, 내가 빌라를 왔어. 내가 맨체스터 왔어. 기념으로 한 거야. 나 뭔지 알겠다. 스비니어로. 근데 이게 이렇게 확장 해석을 만드는 요인이 될 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그 유명한 모레토 기자 이런 사람들도 이강인 어디 갔나 기사가 막 쏟아져 오르니까 내가 사진 하나 올리면 세상이 움직이네. 그리고 뭐 어디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야. 찍은 사진을 보면 위치를. 위치나 뭐 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내가 보니까 뭐 힐튼 호텔에서 찍었다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협력 호텔은 메리어트예요. 그리고 맨시티는 하얏트에 방을 내줘. 그러니까 구단에서 내줘서 와라가 아니라 자기가 잡고 갔어. 뭔 말인지 알지? 알겠어. 그리고 스페인 인스티튜트 거기 간 이유는 본인이 영어를 못하니까 거기에 미리 요청을 해서 통역할 수 있는 친구를 하나 만나러 간 거예요. 데리러. 그래서 그 앞에 잡은 거야. 같이 이동하자고. 그러네. 그럼 통역을 했겠네. 그걸 내가 가서 무슨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지. 가서 왜 영어를 배워? 근데 통역이 필요한 팀이 있고 통역이 필요 없는 팀이 있는데, 통역이 필요 없는 팀만 지금 뜨잖아요, 링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통역이 필요해. 그렇겠죠. 에스파뇰어를 쓰는 사람이 내부 스태프에 없어요. 어허. 맨시티는 베기리스타인, 뭐 소리아노 CEO, 그렇지. 펩. 펩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빌라는 에메리도 있고. 에메리가 있는데 여기 결정적으로 뭐가 있냐면, 조사해 왔어? 파코 아이에스타라는 코치가 발렌시아 출신이에요. 그때 베니테즈 감독이 이 사람이 코치일 때 이 하비 가르도가 선수였어. 진짜? 네. 편안하게 컨택할 수 있는 거예요. 하필 왜 빌라냐 이거지. 이런 선수 있다. 어떤 선수냐 이렇게 알아봤겠지. 그리고 이 파코는 이 코치도 해서 발렌시아 임시 감독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에 대해서 잘 알지, 발렌시아 출신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보가 있으니까 하비가르도 그때부터 선수였고 이런 선수를 계속 홍보했을 거 아니야. 미드필드 필요하시면 이강인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강인 눈여겨보세요. 야, 일로 와봐. 이거 한번 논의 좀 해보자. 근데 맨체스터는 왜 갔어 이 새끼야?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냥 잠깐 보자 그래서 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지금 딱 봐서는 추론해보면 양쪽 맨시티와 맨유의 협력 호텔을 간 건 아니다. 그거는 하비 가르도가 내가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잉글랜드 팀들을 접촉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냥 개인이 간 거다. 그리고 개인이 호텔 잡은 거고. 그치. 현지 가이드가 필요하니까 스페인 어학당 가서 한 명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유럽도 그렇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학연, 지연, 혈연이 근간이 돼야 비즈니스가 가능합니다. 뭔가
대화가 오갔으니까 간 거지 무작정 찾아가서 이거 사주세요는 안 하거든. 아 그러진 않겠지.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전술상 가장 잘 맞으니까 분명히 관심을 보였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참 얄밉게도 맞아 들어간다는 게 본인이 했던 얘기가 이제 채널 하나 파야 되나 나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냥 저거는 순수하게 그냥 자기도 신기하고 나 이 정도 에이전트다라고 일각에서는 저렇게 관종이다. 프리미어리그 팀을 이렇게 맨체스터나 이렇게 가서 다른 팀들을 자극시켜서 몸값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 아니냐. 지렛대. 뭐 이런 거를 뭐 또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굳이 사갈 팀은 사갈 텐데 바이아웃이 있는데. 그건 있죠. 이제 에이전트가 욕심 부리면 이 딜은 안 돼요. 왜요? 올려서 야 내가 너 수수료 더 줄게. 바이아웃 외에 수수료를 더 줄게. 이런 팀으로 강인이를 설득해서 일로 가야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바이아웃. 그런 에이전트들이 많아. 당신은 안 하십니까 그렇게? 나는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지. 그랬다가는 단명합니다 에이전트는. 자기 욕심 부려서 그 이상 받아서 자기가 뒷돈 챙기려고 하면. 그러니까 순수하게 진짜 강인이를 위해서 어떤 팀에 보내야지 맞는 건지 가장 좋은 팀이 어디냐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저렇게 뭐 빌라 올리고 맨시티 올리고 그러는 게 협상을 할 때 도움은 전혀 안 된다. 구단에서 연락 왔을 걸? 내려라? 야 그거 왜 올렸냐? 이적이라는 거는 아주 집중력 강하게 예민하게 다뤄줘야 돼요. 그럼. 돈이 우리가 맨날 뭐 1,000억, 1,몇백억 이러니까 이제 돈이 우습지 축구계에서는. 그렇지. 근데 실제로 오가는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거래라고. 그러면 에이전트는 중간자 입장 아니에요. 선수한테 1도 빼먹지 말고 전달해줘야 되고 구단에게도 1도 빼먹지 말고 술수를 부리면 안 되고 정직하게 일해야 돼요. 그래야 신뢰가 바탕되지.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하지. 이 에이전트는 신뢰도가 좋구나라고 해서 다음 거래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광인 같은 존재가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저 사람 믿을만하다. 그럼요. 제가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이 바닥에 있는 형이 전화 왔더라고. 동원아, 했더니 야, 니는 뭐 일 잘한다고 왜 이리 소문이 났노? 그러는 거였어. 아닙니다 형님. 무슨 말씀입니까? 끊으십시오 그랬죠 내가. 그건 최민식. 아니 이게 부산 형이 있어요. 그 영화 대사 아닙니까?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는. 갑자기?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 예. 그러면 지금으로선 가리도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어느 팀을 좀 염두에 두고 더 하는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가고 싶은 팀을 위주로 하겠죠 일을. 일단 선수가 먼저 픽을 했어요. 그럼요. 상위 클럽. 분명히 저는 간 이유는 그쪽 클럽에서 뭔가 그 리스폰스가 있으니까 간 거야. 컨택을 했는데 그쪽 보면서 그럼 한번 와봐라 얘기를 나눠보자라고 그랬겠지. 응답이 왔기 때문에 간 거지. 정말 생짜로 가진 않았겠지. 생짜로 가진 않죠. 만나주지도 않지 그러면. 그러겠네 거기까지. 생짜로 갔다라고 또 가정을 하면 선수가 에이전트한테 우리 계약기는 언제까지죠? 이렇게 해서 조바시면 야 나 일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과학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너무 뭐 너무 그렇다. 국가 간에 이동을 하면서 업무를 보는 건데 그렇게까지 할 리는 없고 에이전트가 이거는 뭔가 있으니까 간 거죠. 뭔가 있는 게 같다. 맨체스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맨체스터 시티가 두 개의 팀의 컨택이 가능할 거라고 추측하잖아요. 추측. 많은 추측들을 하죠. 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분명히 한국 선수 이강인에 대해서 그 테크니컬 디렉터 이하 스카우트 팀에서 알기 때문에 알아서 분명히 이거는 박주성이 뭔가 리스폰스 해줬어요. 응답을 해줬어. 물어보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답을 줬어.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협상이 가능성 여지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거고. 맨유도 추측 가능하다. 맨시티는 본인들이 지금 나갈 선수들이 많잖아. 맞아. 그런 상황에서 서서히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 와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다비드 실바의 유형이잖아. 그렇지. 어릴 때부터 다비드 실바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기리스타인이나 소리아노나 소리아는 경영 쪽이지만 베기리스타인이 중심하에서 스페인 쪽은 꽉 잡고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 나이도 좋고 또 왼발잡이고 좁은 지역에서 우리 축구랑 맞고. 그렇죠. 그러면 얘를 한번 해보자. 가격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럼 에이전트 불러서 상의를 해보자. 이 포인트고 빌라는 그냥 혈연 학연 지연 중에 지연인 거야. 에메리도 발렌시아 감독 출신이지. 그리고 지 선수일 때 하비 가르도가 선수 시절일 때 발렌시아 코치가 파코 코치가 지금 빌라 코치야. 야 일로 와봐. 너 인스타 보니까 너 선생님. 선생님. 네. 가는 거죠 뭐. 하긴 아까 했던 것처럼 선수가 먼저 픽을 했을 텐데 강인이 빌라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러진 않았을 것 같긴 근데 하네. 에메리 감독이 이제 묵직하게 6위까지 팀을 올렸어. 이 선수 필요하다. 우리한테 좀
가능성을 열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당연히 에메리 감독은 라리가에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강인을 알겠죠 당연히. 네. 알긴 알겠죠. 그래서 할 텐데 지금으로서 빌라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거는 빌라 나는 아스톤 빌라, 맨시티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선수가 어디 가려면 어디 가겠어? 맨시티 가지. 그래요. 그거예요. 고로 맨체스터 시티를 내가 주장한 거죠. 이거를 다 예측하고 그 입맛 갈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만약에 복수의 구단들이 지금 어쨌든 뭐 얘기는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보도는 뭐 뉴캐슬도 그럴 수도 있고 관심일 수도 있다. 다른 데도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번 여름에 복수에 연결이 돼요. 그럴 때 에이전트의 전략은 뭐예요? 전략. 가장 적극적인 감독이 가장 적극적인 팀을 보내야죠. 아 그게 가장 구단이 우선이에요? 아니라 구단 스텝이 아니라 감독이 직접 제일 신뢰를 주는 행동은 뭐냐면 이제 강인이는 스페인어가 원어민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농담 따먹기도 하잖아. 어허. 네. 그러면 감독이 영상 통화로 강인이랑 통화를 하죠. 그거는 모든 이 유럽 축구 클럽들의 해외 선수를 데려올 때 방법이에요. 박주영도 그래서 갔고. 그렇죠. 그래서 방향 선회를 한 거고. 에헤. 아스날 벵거가 If you come to my club, you will be best to play, okay? 이렇게 해가지고 간 거죠. 비행기 갑자기 틀어가지고 갔죠. 예. 예. 기차야. 아, 예. 비행기가 아니고. 알았어요. 기차 네. 틀어서. 네. 예. 그러면 어떻게 감독이 아주 강하게 원하는 쪽으로 가면 좋다. 그 다음에 그 팀에 왔을 때 너를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너를 하이블럭에 세워서 좌우 중앙을 오가면서 좀 프리롤을 맡길 생각인데 너 의견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막 스페인어니까 펩이 전화하면 엄청 대화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럼 나 여기다 라고 마음을 딱 잡죠. 네. 왜냐면 가서 이제 도전을 해서 성공적인 그 행보를 만들어야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로는 다 개인 사업자니까. 어허. 제가 선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게임 못 뛰거나 막 이럴 때 개인 사업자는 뭐냐, 장사가 잘 되려면 내가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냐 라는 방법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죠. 선수들한테. 너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너가 잘 장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미리 해놓고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뭐 식당처럼 그런 식의 너의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예, 이 시간에 정확하게 밥 먹고, 이 시간에 정확하게 휴식 취하고, 이 시간에 정확하게 핸드폰 멀리하고, 이거에 대해서 딱 이제 얘기해주고. 근데 그런 루틴이 개인 사업자가 필요하잖아요. 강인이도 가게 되면 거기서 충분히 도전하면서 그 루틴을 정해서 지가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만들어야겠지. 감독이 이만큼 신뢰해줬으면. 이런 얘기할 때 보면 정상적이야. 아주 유능한 에이전트 같아요. 아, 그럼요. 하루아침에 이 자리에 온 줄 알아요. 돈만 없지 위치는 좋아. 돈이 왜 안 벌리지? 그러면 지금 이름이 막 나오는 몇몇 팀들의 감독들 성향을 놓고 봤을 땐 어딥니까? 나는 초지일관이라니까. 펩 과르디올라예요. 뉴캐슬 에디아우 감독은 미드필더 자리에는 좀 경험치 있는 선수를 쓸 거예요. 당장 즉시 전력감이 필요한 거니까. 경험치 있고 뭔가 피지컬 좋은 이런 미드필더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센터백가 앞에 보시면 알잖아요. 본인이 픽한 선수들이 피지컬이 다 좋아요. 오른쪽 미국에서 온 애 빼고 후닥닥 거리는 친구 빼고는 피지컬이 다 좋다고. 보트만도 그렇고. 예. 그리고 이제 번니는 자꾸 얘기하지 마. 뭐야? 도, 시, 군, 동, 읍, 리잖아. 안 가. 적어도 맨시, 시를 가지. 예? 그러면 어떻게 이강인 선수를 여름에 볼 수 있는 겁니까? 맨시티가 한국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맨체스터 시티는 비싸요. 초청을 하는 그게 비싸서 개런티가 비싸겠죠.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비쌉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충안을 제시해서 왔던 거죠. 성공적으로 했는데 지금 잉글랜드 말고 다른 팀 한 팀은 옵니다. 스페인 쪽에서 한 팀은 오는데, 스페인 한 팀은 오는데 프리미어리그는 다 비싸요. 너무 비싸. 그래서 국가 간의 경쟁이야. 아하. 네, 이거 방송사의 경쟁이 아니고 국가 간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도 그 미정이에요. 네, 온다고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이적이 협상이 잘 되면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오겠죠. 그러겠지. 왜냐하면 그래야 넥센 타이어라든지 그렇지. 다른 기업들이 또 붙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울버햄튼 아니에요.
어디서 듣는 거야, 다. 울버햄튼 오는 거? 네. 아니,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레바민이라고 불리는 팀들, 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감사합니다. 이런 데서 뛰는 우리나라의 주전 선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근데 맨시티도, 아니, 진짜 어느 정도, 만약에 그래서 맨시티를 간다면 어느 정도 근데 나는 예전에는, 야, 우리나라 선수가 바르셀로나 갔으면, 레알 마드리드 갔으면, 맨시티 갔으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가 않아. 왜? 다 갔잖아. 토트넘 득점왕 했지. 프리미어리에서. 박지성 맨유에서 뭐 챔피언스리그 뭐 그 반지도 있지. 우승 반지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스코틀랜드 최고 팀에서 뛰고. 나폴리에서도 김민재 뛰고. 네, 어린 선수가 뭐 저기 오영규도 뛰고. 스위스도 가고 뭐 이제 막 가니까. 그래? 뭐 저 갈 수 있겠구나.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상위 클럽 맨시티 가서 주전으로 뛰어서 잘하면 그거에 이제 감동받는 거지. 그러니까 네. 맨날 막 저 공격 포인트 하고 홀란드 하고 막 하고 김덕배랑 뛰고 이렇게 아주 봐봐. 페뱅 도는 거 있잖아. 탁탁 해서 왼발로 탁 해서 탁 돌았어. 탁탁 두 번 쳤어. 근데 왼발로 크로스를 왼쪽에서 촥 올렸는데 홀란드가 으씨 하더니 북 뜨더니 빵 떴어. 그러면 홀란드 누구한테 오겠어? 강인이한테. 이강인한테 오죠. 이거 막 네가 희찬이 동생이라며. 야, 너 희찬이 동생이라며 번쩍 안아주지. 그러니까 이게 이기는 팀, 골 많이 넣는 팀 이런 데서 이강인이 자기의 공격적인 재능을 막 발산시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스페인어 쓰는 또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이랑 딱딱딱딱 해가지고 작전도 짜고. 김덕배가 이강인한테 쫙 넣어주면 강인이가 싹 근데 홀란드 저기서 미친 듯이 푹 들어서 스루패스 싹 하는데 발로 팍 넘어지면서 쫙 넣어. 그 그림만 생각해봐. 그 다음에 봐. 딱 왼쪽에서 중앙에서 딱 이강인이 딱 가서 탁탁 해서 또 팡 돌아서 전방에 딱 보니까 필포든 있어. 필포드 쫙 주니까 필포드 2대1 패스로 이강인 들어가는 거 딱 줘. 그럼 하이블락에서 막 딱 줘. 왼발로 감아서 쫙 딱 때려. 골대를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쫙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상호 형이 되게 신기하대. 그러니까 저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일리 있는데? 그럼 이 현대 축구에 있어서는 이 하이블락에서 점유가 높은 하이블락 얘기를 많이 해. 굉장히 상위권이다. 그러려면 볼 점유 능력이 뛰어난 선수, 볼 소유, 간수 능력이 뛰어난 선수를 안 뽑을래야 안 뽑을 수 없다. 근데 마요르카에서 공 간수 능력이 제일 누가 좋아요? 이강인. 그래요. 그리고 중상위 클럽 봤을 때 비교할 대상이 몇 명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와, 혼란하고 진짜 뛰는 걸 보면. 그래서 여전히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것들이 좀 있으니까 처음부터 추측을 해서 말씀드린 거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렇게 몇 가지 정황상 아니면 뭐 이런 몇 가지를 추론 이런 거 말고도 살짝 소스가 있다? 여기까지 얘기해 줄 수 있으신 거예요? 이게 뭐 관심이 있는 건 분명해요. 시티가 관심은 있는 건 맞다. 분명해요, 그거는. 나 이거만 갖고 관심은 있다, 확실히. 내 선수가 가야 되는데 이거. 관심은 다 있겠지. 잘하니까. 맨시티가? 맨시티도 그렇고 다 관심이 있겠죠. 빌라도 그렇고 관심은 있지. 어허. 봐봐요. 아름다운 이성이 있어. 어허. 관심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 있잖아. 말 돌리지 말고요. 내가 말을 왜 돌려? 내가 언제 돌렸다 그래? 여기 대놓고 딱 직설적으로 얘기했는데. 네. 펩 과르디올라가 직접적으로 이 선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관심이 있는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재밌습니다, 오늘도. 근데 진짜 꼭 갔으면 좋겠네요. 그 바이아웃이 얼마를 했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억이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200 몇 억 아니었나요? 다 얘기가 달라서 245억부터 430억까지 이렇게. 그러면 430억이야. 구단에서 제일 비싼 호가가 있지. 200 몇십억 이렇게 나오면 진작에 보낼게. 진작에 갔지. 싸니까. 이렇게 레인지가 걸려 있으면 400억 정도 된다고 400억 정도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중요한 건 아니래요. 일단 400억이랑 치자. 자, 그러면 40억에 얘는 보내면 한 50억 정도 땡겨. 개부럽다 씨.